미국 유타주. 이곳에서 갈 곳 없던 30대 유학생들이 모여 머리를 맞댑니다. 낯선 타국 땅이었지만 무엇이든 일권에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진 자본금은 단 1,500만 원. 기술도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본금에 맞춰 작은 트럭 한 대를 사서 푸드트럭을 하기로 합니다. 쓸만한 아이템이 있는지 살펴보면서요. 그렇게 시작한 한 대의 푸드트럭은 오늘날 8대의 대형 트럭으로 바뀌었으며 미국 내 21곳의 매장을 운영하기에 이르렀죠. 최근에는 미국 외 해외 시장까지 개척했습니다. 이들은 푸드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2015년 야후가 선정한 톱 27 푸드트럭에 꼽혔을 뿐더러 한식으로는 최초로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디움에 입점해서 햄버거, 타코 등을 제치고 13개 경기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몇 년 만에 현지 일정을 따라다니는 4만 5천 명가량의 팬이 있는 스타 기업이 된 한국인의 푸드트럭. 그들이 선택한 메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미국 유타주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고 짠 미국식 입맛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뉴욕이나 LA 사람들처럼 새로운 문화나 음식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열광할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한 대에 유독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노량진을 비롯한 한국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컵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불고기밥, 제육덮밥, 잡채밥 등 얼핏 보기엔 평범한 컵밥처럼 보입니다. 수험생들이 1분 1초를 아까워하며 후루룩 먹는 컵밥 말입니다. 쌀이 주식이 아닌 미국인에게 한식은 분명 낯선 맛일 텐데 줄을 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들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인 것처럼 기뻐하며 먹습니다. 대체 컵밥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걸까요? 첫째, 기본적인 재료와 조리법은 한국식을 따랐지만 소스를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매운맛에 약한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매운 소스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또한 다양한 맛의 소스를 통해 한식이라는 새로운 맛 속에서 익숙함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컵밥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냄새만 맡고 버리는 손님들도 있었고 맛이 없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유타 컵밥은 손님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피며 끊임없이 메뉴를 개발하고 현지화합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에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찬사까지 듣게 되었죠. 둘째, 한국의 정이 깃든 덤과 넉살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반찬 리필이나 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미국과 유럽 등의 서구권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 추가 비용이 붙죠. 또한 개인적인 문화권에서 자란 미국인들에겐 음식을 입에 넣어주거나 서로 먹여주는 일도 생소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원래 양보다 더 얹어주기도 하고 사이드 메뉴를 공짜로 주기도 하는 유타 컵밥의 행동은 그야말로 쇼킹한 것입니다. 유타 컵밥은 창업 초기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줄 선 사람 중 장난기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한 뒤 군만두에 소스를 잔뜩 칠해 입에 밀어 넣었다고 하죠. 혹시 불쾌해할까봐 걱정하던 것도 잠시, 음식을 입에 넣은 미국인이 환하게 웃으며 너무 맛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펀한 푸드트럭, 정이 넘치는 가게로 호감도를 쌓았죠. 눈이 많이 온 겨울에는 푸드트럭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던 엄마와 아이가 추울까봐 근처 건물에서 히터를 빌려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이 아빠가 옐프에 감사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진심을 담은 배려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고 하죠. 또한 손님 중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푸드트럭에서 하루 동안 함께 일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번 돈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유타 컵밥의 또 다른 셀링 포인트는 덤이었습니다. 잡채 같은 누들은 공짜로 더 얹어주거나 만두 같은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면 돈을 받지 않고 덤으로 더 줬죠. 깜짝 놀란 미국인들은 무척 기분 좋아하며 팁을 더 주기도 하고 유타 컵밥의 단골이 되어갑니다.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한 미국인들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큰 돈을 들인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이 된 것입니다. 송정훈 대표는 이에 대해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 그대로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이 좋아해준 거라 말하죠.
고객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기분이 좋아져 계속하게 된 것뿐이라고요. 이처럼 다른 아시아 식당이나 푸드트럭과 차별화되는 그들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유머였습니다. 일례로 1에서 10까지 있는 매운맛 단계를 자세히 보면 재밌는 숫자가 보입니다. 6.5, 3.257 같은 소수점이 있는 단계인데요. 이런 작은 부분에도 미국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유타 컵밥의 푸드트럭에 쓰인 문구는 바로 컵밥 먹고 금똥 싸라, 먹고 맛없으면 저희 뺨을 치세요 라는 문구에 다들 재밌어합니다. 찾아오는 고객들과 소소한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단골들의 이름을 깨알같이 기억합니다. 유타 컵밥은 한국식 정과 미국식 문화를 적절하게 조화해 손님들에게 적은 돈으로 기분 좋아지는 마법을 선물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타 컵밥의 모토는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경험을 주자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좋은 경험을 한 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송정훈 대표는 컵밥을 좋아하는 많은 손님이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궁극적으로는 컵밥을 통해 한국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트럭이기에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문하고 음식을 받을 때까지의 짧은 시간도 즐겁게 기다릴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손님이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면 공짜로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고 셀카를 찍고 소리내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줬습니다. 일례로 줄을 서 있던 치어리더에게 당신이 잘하는 걸 보여주면 음식을 공짜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하자 치어리더가 그 자리에서 20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몰려들었고요. 이 덕분에 이들의 매출이 늘어난 건 두말할 것도 없겠죠? 유타 컵밥은 지역사회에서 기부와 선행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지역 노숙자 센터에 350인분의 컵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장사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됐던 유타대에 1만 달러로 컵밥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죠. 유타 컵밥의 SNS 팔로워는 4만 명에 달합니다. 채널에는 매일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오는데요. 매달 한 명씩 뽑아 당첨자의 집 앞에서 컵밥 파티를 해주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태그하면 직접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SNS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들의 이벤트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유타 컵밥의 서포터를 자청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감동과 칭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후기와 쓴소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공간이기에 사람들은 더 흥미를 갖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학업과 동시에 웨이터로 일하며 요식업에 대한 꿈을 키운 송정훈 대표는 이제 100억 매출을 달성한 어엿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컵밥을 주 메뉴로 한 식당을 열고 세계 최대 중식 체인인 판다 익스프레스를 넘어설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죠. 한국의 맛과 정을 앞세운 유타 컵밥의 기분 좋은 행보가 미국 내에서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